네, 여러분 86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못 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뵈니까 한참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명상 프로그램 때문에 끝나는 날이 헤라TV였어요. 그래서 바로 또 그 다음날부터 서울 지원 가서 세션 하느냐고.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죠? 우리 헤라TV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이렇게 밤늦게 찾아주시고 오늘도 달려가 볼까요? 오늘 주제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한가요? 사랑에 대한 모든 거를 지난주에 한번 택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많이 안 보내셨어. 별로 사랑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연애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젊은 분들이. 그래서 별로 많이는 안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으네요. 마음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는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에요. 30대 여성분이에요.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 기억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상대에게 질문하고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도 내 기억을 의심하고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과 한 적이 없는 행동도 내가 했던 것은 아닌지 하면서 망상을 떨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그 망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실수로 누굴 죽인다던가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던가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평생 제가 저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저 스스로를 용서해주지 않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에요. 이렇게 나무라는 저 스스로가 무섭습니다. 가끔 TV에서 누군가 살인을 하고 경찰이 내가 한 게 맞지? 라고 물으면 저는 제가 안 했더라도 제 기억을 의심하면 혹시 내가 그랬나? 하고 자괴감에 빠질 것 같아요. 저를 믿지 못하고 계속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망상이 떠오르고 혹시 내가 실수를 저질렀나 하는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오는 혹시 내가 그랬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 기억이 맞는 건가? 하는 불신의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정신질환 같고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가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 그 원인은 하나예요. 일반인 중에서도 마음이 괴로울수록 원인은 하나예요.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공상을 하죠. 막 이렇게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사건, 스릴러물도 공상을 하고요. 또는 공포영화도 공상을 합니다. 또 로맨틱물, 그렇죠? 누군가 막 왕자님과 막 사랑해, 그렇죠? 이런 공상도 하고요. 마음은 이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맞는 마음, 틀린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은 이 물건과 같은 거예요. 이 옷을 보고 틀렸어 합니까? 그렇죠? 그냥 옷은 옷일 뿐이고 이 의자를 보고 넌 틀렸어, 틀린 의자야. 이 그림을 보고 틀렸어, 맞았어, 오라 하지 않죠. 너는 선에 약해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예요. 있음, 존재. 마음도 그렇죠. 마음은 자유롭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시비분별심 때문에. 옳다 그르다 때문에. 그래서 벌써 마음이 누구를 죽이는 마음 올라오면 이분은요, 나빠 그건 너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마음을 갖다가 억압합니다. 그건 무서운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응? 내가 검정색 원피스는 나쁘고 핑크색 원피스는 옳다고 하는 거와 같아요. 그냥 마음이야. 마음은 자유롭죠. 그냥 허용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억압하니까, 마음을 억압해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나 인정해, 나 인정해, 나 인정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가 싫어하는 마음들, 억압하고 절대 인정 안 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망상으로. 즉 그대는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마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응?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모든 상상물로 영화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영화 할 때 보면 여러분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막 연쇄 살인마도 나오고 하죠. 그게 누군가의 상상 속에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을 즐길 뿐이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 하든가 어머 이쁘다 귀엽다 이게 즐길 뿐인데, 그런 마음들을 전부 억압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들이
공격합니다. 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두려워하면서 싫다고 버린 마음들이 계속 네가 날 버려? 나 너한테 인정받을 거야. 너 인정받을 거야. 인정해. 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그대가 허용을 안 하고 버리죠.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더 많이 올라오고 그 마음이 억제하다 못해 이제는 망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혼동이 오기 시작했죠. 마음을 인정하세요. 마음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죄가 없답니다. 모든 마음은 다 옳아요. 모든 마음은 전부 그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느껴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느끼세요. 두려워하는 그대요. 느끼세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들로 인해 벌을 받지요. 그래서 현대인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대도 지금 그 상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그대가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너 나빠! 하고 공격한 그 마음들이 그대에게 인정받겠다고 아우성치면서 그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도 다 예쁘답니다. 다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대의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니까요. 그대가 인정하지 않을수록 마음을 분별하면서 나쁘다, 좋다, 옳다, 그러다 공격하고 수치 주고 버릴수록 그대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들이 그대를 괴롭히면서 나 인정해 할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망상이 뜨고 병이 생기겠죠.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스스로를 용서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대는 마음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미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뜨면 나쁜 마음이지 너 왜 그런 마음 써?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마음을 공격하지 마세요. 마음은 나쁘지 않답니다. 마음은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어떤 마음도 비난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마음한테 한 그대로 그대가 받을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좀 사랑해줘. 너는 왜 나 미워하니? 너 왜 나 나쁘다고 하니? 누군가 너한테 너 왜 머리 모양이 그래?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너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너 미워. 이러면 너 서럽지? 속상하지? 외로울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 그냥 허용해봐. 나 미움받기 싫어.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태어났는데 나를 왜 미워해? 나 인정해봐. 네가 인정해주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나를 인정해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얘야, 내가 너야. 너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마음의 존재지. 내가 넌 줄 모르고 나를 왜 자꾸 버려? 나는 넌데. 마음의 존재인 나는 너란다. 얘야, 나 좀 인정해줘.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좋은 거 많이 가져다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좀 인정해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대 무의식 속에 그대가 버린 마음이 너무 서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답니다. 인정해보세요. 그런데 그대는요, 자기 마음 보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중에서도 조금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수치가 올라와요. 너무 수치스러워. 막 공격해요. 그 마음을 공격할 때 내가 마치 공격받고 비난받는 것 같죠? 그 마음이 비난받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가 마음이니까요. 내가 마음이니까요. 난 육체 덩어리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이니까요. 그대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미워하는 것. 마음을 버리는 건 그대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벌 주는 건 그대 자신을 벌 주는 거예요. 모든 현대인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벌을 주고 스스로 벌을 받고 있죠.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음을 혼자 인정하기 힘드실 거예요. 지리산으로 오십시오. 마음 공부하러.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대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과 만나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 아이인지 한번 만나보시고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망상도 뜨지 않게 될 겁니다. 아셨죠? 꼭 한번 봬요. 자, 첫 번째 분 질문. 여러분 많이 그래요. 이분은 좀 중증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마음, 나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막 비난하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의 존재거든요. 어떤 마음인데 인정하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살리고 싶은 마음도, 미운 마음도, 질투도, 심술 부리는 마음도, 행복한 마음도, 고통스러운 마음도, 열등한 마음도, 수치스러운 마음도 다 나니까요. 그들이 다 나니까요. 인정할 때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자, 아니 벌써 쏘셨네요. 유빈님.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창원 세미나 다녀와서 남편도 헤라님 팬 됐어요. 아, 창원 세미나에 오셨군요. 멋진 헤라 스승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편분을 어떻게 모시고 오셨군요. 제가 엊그저께 창원 세미나 있어요.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또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거기서도 막 헤라TV 자랑해서 아마 세미나에서 뵌 분들이 헤라TV에 들어오신 분 계실걸요? 그렇죠? 세미나에서 감동받고 좋았던 분들은 후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질문이에요. 헤라님, 앙주님이라고. 헤라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떠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이 잡히지 않아요.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데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앙주님,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찾아. 마음이 아픈 게 아니구만. 마음이 아프면 못 잊어서 그리워해야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요?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찾고 있네요. 그대가 지금 공지를 하잖아요, 앙주님, 여기서. 자, 이미 마음은 찾고 있네요. 떠난 분을 그리워하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떠난 분은 떠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보내주세요. 마음 아픈 게 가라앉으면 새로운 인연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대의 아픈 마음을 서러워하지 마, 아파하지 마,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바로 옵니다. 백부키님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키님. 심보리님, 헤라님, 근 한 달 동안 너무 얼굴과 입술이 가려워요.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 얼굴은요, 우리 마음을 나타낸 현상. 마음이란 뜻이죠. 굴, 형상할 때 굴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가 막 가려운 건 수치. 수치가 얼굴이 막, 여러분 이러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 이러잖아요. 그죠? 얼굴이 뭐가 화끈화끈하고 막 가렵고 이거 전부 수치예요. 딱히 뭐가 난 것은 아닌데 손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참기가 힘들어요. 이제 목과 왼쪽 팔이 가렵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헤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수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심보리님. 수치스러운 심보리야. 네가 나야. 괜찮아. 수치스러워도 이쁜 아이야 너는. 느껴줄게. 수치스러운 심보리야. 네가 나야. 기꺼이 인정할게 하고 수치심을 인정하고 느껴줘야 되는데 절대 안 느껴요. 창피해. 수치스러운 심보리야. 너 안 느껴져. 이러니까 피부를 통해 막 나가서 괴로운 거잖아요. 수치를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안 느낀 마음은요. 에너지체가 돼서 몸으로 빠져나가느냐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대를. 자, 다음 질문 한번 가고 또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여러분, 세미나 후기라든가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재밌는 질문만 답해드려요. 재미없는 거 안 해드려요. 재미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궁금한 것도 물으시면 답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20대 여성분, 먹방이 왜 그렇게 유행이에요? 자, 좋은 질문이죠. 혜라님, 이번 주 주제는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시간이 남는다면 답변해 주세요. 저는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먹방 비디오가 유행이더군요.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먹방 비디오를 제대로 봤는데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사람들이 몇 시간씩 앉아서 쉬지 않고 먹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은 사람들이 이런 동영상을 왜 찾아보지? 와, 두 번째는 사람이 한 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혜라님이 다른 비디오에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다 보니 게임 중독, 먹는 거 중독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나라 전체에서 먹방이 유행하는 게 참 신기해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자, 마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을 못하면 억압되고 참고 무시당한 마음은요, 다른 탈출구를 찾지요.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 특히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섹스하고 싶은 마음. 섹스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섹스하고 싶지. 저 사람 너무 징겁고 끔찍한데 섹스하고 싶지 않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일종이죠. 육체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 수치가 심해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어머 너 수치스러워. 남이 할까봐 무서워하고 버립니다. 계속 버리게 되면 이 마음은 인정받으려고 계속 올라와요. 근데 내가 계속 버리면 이 마음이 탈출구를 찾습니다. 배설구를. 그래서 왜곡된 다른 표현을 하지요.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느껴주고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대신에 먹는 거로. 여러분 먹을 때 잠재의식에 사랑받고 싶은 에고는, 그래서 버림받은 에고, 사랑받고 싶은데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은 에고는 이 먹는 행위 자체를 사랑받는 거로 투사해요.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지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 가슴에서 빠를 때 사랑받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먹을 때 아기가 엄마 젖 빠는 느낌이 올라오면서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하는 느낌. 입을 통해서 먹으면서 내가 그게 섹스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쾌락이죠, 섹스도. 그러니까 먹을 때 그런 두 가지의 욕망을 대리 충족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짜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죠.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욕망이. 그래서 가라앉지 않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진짜 충족되면 조금 먹으면 가라앉아야 되죠. 안 가라앉아요. 끝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할 때만이 채워지는데,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법을 모르는 에고는 그렇게 대리로 투사되는, 욕망을 투사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족은 안 되고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먹방할 때 막 몇 시간씩 먹고 충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찾아서 왜 볼까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먹는 걸 보면서 섹스하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그 느낌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불처럼 유행이 번지는데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표현을 잘해요.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을. 예전에 자우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일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유별해. 부부도 유별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식들 앞에서 손 잘 안 잡잖아요. 요즘은 좀 개방적이 돼서 부부가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부부는 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그렇죠? 사랑을 나눠서 멋진 부부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어땠습니까? 엄마 아빠 손도 안 잡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에 좀 민망한 장면 나오면 수치스러워. 유교 문화 때문에 사랑 표현하는 걸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스러워하고 이걸 표현하면 점잖지 못하고 체면이 없고 남들이 알면 저 사람 왜 저래?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인정하는 거에 인색해.
그런 걸 보고 자란 우리 사오님이 젊은 시 20대 때 미국에 갔대요. 유학을 가신 거죠. 근데 어느 미국인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초대한 그 남자분 무릎 위에 부인이 앉더래요. 그러면서 둘이 달링 하면서 키스를 하는데 너무 놀래서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저런 무식한 상놈의 인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나왔다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했다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 표현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런 기억이 있다고. 우리 문화와 밀접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굶주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기들한테도 어떻죠? 아이들 보는 데서 부부가 키스하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해. 사랑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거침없이 뽀뽀해주고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관습상 터부시하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걸.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마음을 계속 버리고 올라오면 수치 주고 해서 그 사랑받고 싶은 에고가 버림받은 채로 무의식 깊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대리만족하려고 충족되지 않는 그렇게 먹방을 하거나 또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어대서 충족이 되셨나요? 건강만 상하죠. 그걸 본다고 해서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위로받나요? 잠시 가라앉을 뿐 또 올라옵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그대 마음 속에 그대가 버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걸 인정해 볼까요, 우리?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예쁜 헤라님 눈을 보고 따라합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엄마, 나 사랑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사랑받고 싶어요. 여보, 나 사랑받고 싶어. 당신한테 부인으로,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당신한테 남자로, 남편으로 사랑받고 싶어. 얘들아, 엄마, 아빠, 너희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나 좀 사랑해주세요. 헤라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헤라님도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엄청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느끼고 그 마음이 잘 올라오는 분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에고를.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막 얘기하는데 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별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안 올라오고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아. 남이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못하고 버려버린 거고요. 또 막 두렵고 수치스럽고 서럽고 이런 마음만 올라와 창피해. 이런 분들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인정이죠. 그렇죠? 그 두려움, 수치심이 전부 살기라고 하죠. 마음을 죽이고 참고 인정 못하는 기운. 그 기운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못 받은 사랑받고 싶은 에고는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괴롭히고 많이 먹게 하고 먹방으로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 사랑 못 받은 에고는요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것도 돈을 막 미친 듯이 벌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또는 막 남을 지배하려고 내 말 들어 하면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에고의 욕망은 끝간데 없이 돈을 벌어서 나는 이제 사랑받아서 만족해 하는 에고 있습니까? 끝간데 없이 돈을 벌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뺏어도 채워지지 않고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딱 인정해야 돼요.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헤라님이 10년 이상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속 에고 정화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정화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헤라TV를 시청하면서 알아차리고 더 빠르게 알아차리시려면 지리산으로 오세요. 구고싱. 마음 공부에서 또 알아차리고 반복하셔야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떻죠?
행복해지죠. 더 이상 욕구불만으로 그렇게 먹어대거나 그렇게 먹어대는 걸 쳐다보거나 그렇게 돈에 집착해서 돈 하면서 다니거나 권력과 다른 어떤 것에 탐닉하면서 중독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중독 증상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대리만족으로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더 괴롭힐 뿐이죠, 여러분. 욕망을 벗어나서 평화로워지는 길, 진짜로 사랑받는 길, 사랑 줄 수 있는 길인 마음 공부로 오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우리 윤정희님 쏘셨어요. 창원 세미나 대성공 축하드립니다. 우리 창원 지역 도우미님들, 도반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 팀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의식 주방팀으로 가느라 함께 도와드리지 못해 버림받음이 많이 떴지만 저희 공부임을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성을 뚫고 한마음으로 일구어낸 도반님들의 아름다운 성공, 창원 도반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저도 창원에 가서 우리 지역 도우미님들이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너무 예뻤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창원 지역 도우미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대들이 내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예쁘고 멋진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사랑도 많이 받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힘이 났죠. 힘이 나서 막 쩌렁쩌렁 강의하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책 사인회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혜라님 그 기운이 어디서 납니까? 막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 기운은요 여러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죠. 우리 제자님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 도반님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기운이에요. 사랑의 기운이 훅 나옵니다. 자, 질문이에요. 박소영님, 남편은 외도 후에 이제는 화가 나면 폭력을 쓰고 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게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저를 때리고 욕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소영님, 무의식 속에 수치당한 여자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대의 엄마도 당했을 거예요. 아빠가 때리고 폭력 쓰고 나는 피해당한 여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할머니도 그랬고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쭉 남자 앞에 가면 그 여자가 올라와요. 무서워. 나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절로 가해자가 돼요. 그대 앞에서. 그 수치스럽고 열등한 피해자 여자 애고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내가 그 현실에서 그 애고가 창조하는 현실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대는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은 피해자 너무 서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그 여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느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응? 이혼해도 소용없어요. 이혼해도 반드시 그대에게 그 피해자 여자 애고를 보여줄 사람이 또 옵니다. 재혼해도 또 와요. 재혼 안 하고 또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무슨 일을 해 또 오게 돼 있어요.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피해당한 너무 약자라서 너무 서럽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자기를 봐야 돼요. 꼭 오세요. 마음 공부하러 오십시오. 그냥 될 게 아니에요. 혼자만의 애고가 아닙니다. 엄마한테 유전인자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물려받았고 그 여자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소영아, 나 좀 인정해줘. 나 너무 무서워. 서럽고 수치스럽고 내 마음 좀 느껴봐. 너는 내가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남편이 너 때릴 때 어떤 마음이야? 나란 말이야.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너무 무서운데 너 왜 안 느껴줘? 왜 안 느껴줘? 나 좀 인정해봐. 나 느껴봐. 나 느껴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걔를 계속 밀어내니까 그 아이가 현실 상황을 자꾸 만들면서 인정하라고. 혼자서 잘 못 느낄 거예요. 너무 무서워. 너무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드셨나요, 소영님? 얼마나 답답했나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혼자서 안 됩니다. 오셔서
무의식을 열고 그 불쌍하고 서럽고 힘든 아이를 만나셔야 돼요. 그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눈부신 미래님 질문이 재밌네요. 저희 아이가 6살 때부터 양말을 자꾸 뜯어먹어요. 지금은 12살이 되었는데 2년 정도 괜찮아졌다가 다시 양말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양말이 나만 하질 않아요. 멍하게 있으면 더더욱 심해지고 가끔 옷도 뜯어먹어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살기예요. 살기가 뭔가요? 자기 마음을 참는 거예요. 자, 눈부신 미래님, 그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무의식은 그대로 아이에게 유전돼요. 아이가 그냥 그러지 않아.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지금 왜 엄마 앞에서 아이가 양말을 뜯어먹을까? 이렇게 뜯어먹어서 너야 너. 너라고. 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자, 뜯어먹는 이건 뭐예요? 아주 참고 고집 부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옷도 막 뜯어먹어. 안 먹을 걸 먹어. 막 이렇게 뜯어먹어. 참어. 무시해. 고집 부려.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특히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다 사랑받고 싶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기 싫어서 꼭 참으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뜯어요. 눈부신 미래님이 그럴걸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여보,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이쁘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참을 거야. 표현 안 할 거예요. 살기라고 해요. 마음을 죽일 살자, 기, 마음 기자. 마음인 기운, 마음을 없애고 참는다, 죽인다, 억제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억제할 거예요. 그리고 짜증을 내거나 당신은 말이지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사랑받겠다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표현도 아예 안 하고 꼭 참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표현 안 해요.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서 서러워도 안 봐줘요. 꾹 참아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래서 아이가 그 물어뜯는 게 바로 그 참는 살기. 어떡할 거나, 응? 아기에 그래서 아이가 애정결핍이 말도 못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아우성치는데 애는 그걸 누르고 아예 몰라. 애기는. 엄마가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아기도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엄마가 인정해서 아기한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가야, 아들아,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엄청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하지? 표현해봐. 자, 엄마 사랑하지? 엄마 사랑해요 해봐. 표현해봐 아가야. 엄마한테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도 표현해야 돼. 엄마 버림받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창피해요. 이렇게 표현해보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욕구불만이에요. 아이가 뜯는 거. 욕구불만은 여러분 욕구불만이 뭔지 아세요? 뭐 스트레스 받고 밥을 못 먹어서 돈을 못 벌어서 어째서 아니요.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 못하는 욕구불만이에요. 그걸 참고 무시하면 마음이 자기 존재를 표현하지 못하면 욕구불만에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욕구불만에서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인생은 신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막 쓰게 돼요. 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스트레스 안 받길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면 엄마가 먼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참는 그 욕구불만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살기를. 자, 수행하러 오십시오. 마음 공부하러 오십시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고 여러분과 또 놀아드릴게요. 20대 여성분이에요. 부모님이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합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아유 꽃띠군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 예전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여자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외동딸. 나만 다 사랑받을 수 있잖아. 그쵸? 사랑 나만 다 받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아들 셋보다 낫다고 하고 키우셨고 우리 아빠 같은데? 저희 아빠도 저보고 그랬어요. 아들을 7트럭을 갖고 와도 너랑 안 받고. 저희 아빠 생각나네요.
그렇죠? 얼마 전 5월 8일이었죠. 5월 8일만 되면 제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빠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저희 아빠는 자랑스럽다고 달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우리 딸이 달아줬어 이러고 다 가셨어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저희 아빠 생각나네. 저희 아빠랑 같은 분이시네요. 그대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를. 여행도 다니면서 신경 써서 키워주셨어요. 어릴 때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았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니 너무 스트레스네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반대하세요. 그대는 참 나빠요. 어릴 때 내가 힘없고 어릴 때 아빠한테 의지할 수 있을 때는 아빠 사랑 받으면서 행복하더니 이제 내가 커서 남자친구 세계이니까 이제 아빠는 시시해서 버립니까? 아빠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빠는 그대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응? 남자친구 생기니까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버림받은 마음 올랐어요. 아빠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딸이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해? 질투 올라왔어요. 그대는 생각도 못하죠? 아빠가 뭐 질투해? 질투하죠. 질투 안 하면 아빠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대를? 질투하죠. 사랑하는 딸을 뺏겼는데 그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딸이 시집갈 때 아빠들이 울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저도 그대랑 똑같았어요. 질문하신 분이랑.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빠 마음을.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뺏긴 것 같고 속상하고 이 마음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 남자친구야.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그걸 보고 얘 어떻다 이렇게 항상 점잖으셨는데 저희 아빠가 거칠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못생긴 새끼네 이렇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지 몰라. 이게 못생긴 놈이네 못생긴 놈. 아유 얘 생긴 게 뭐 이런 애를 사귀니? 막 집어던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죠? 너 나보다 얘 더 좋아해? 나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우리 딸은 딴 남자 좋아해? 야 속상하잖아.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막 화를 내면서 아빠보다 잘났지 이랬어. 아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빠가 얼마나 버림받은 마음 올라왔겠어. 나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준다? 맞아 아빠. 아우 못생겼다 진짜. 세상에 아빠처럼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어. 근데 아빠 그런 남자가 없잖아. 할 수 없이 얘 만나주긴 하는데 진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진짜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없으니까 내가 사귀지. 이랬어야 되는데. 아빠 얘가 나한테 잘못하면 아빠가 혼내켜줘? 나는 무조건 아빠가 최고야. 내가 시집가도 나는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있으니까 얘가 아빠 무서워서 나한테 잘하겠지 설마.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아빠를 버렸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맨날 저 데이트하고 갔다 오면은 얘 또 그 못난 놈 만났니? 막 이래요. 그럼 그때는 막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어. 응? 아니 걔가 왜 못났어? 응? 아빠 걔는 XX 대학 무슨 과 다녀. 아빠 나중에 전도 양양하고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이렇게 아빠 마음에 비스럽고 그러면 아빠는 막 더 인정을 안 하면서 얘 희멀건하게 생겼고 희마리도 없고 막 이래. 에휴, 제가 아빠 그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냥 인정해주면 될걸.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나는 우리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대.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러면 되잖아, 바보야. 근데 그걸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응? 아유,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생각해봐. 남자친구 직업상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고생할 거라면서요. 그 마음도 있는 거지. 금지옥엽 내 딸을, 금쪽 같은 내 딸을 데려가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이러면 아빠는 다 싫어하죠. 남자친구는 책임감은 강하지만 돈에 욕심이 없다면서, 그리고 배울 때 잘하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성격이라 욕심이 없다는 핑계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회피합니다. 남자친구도 문제가 있네요. 더군다나 능력 있는 남자친구도, 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능력 있었어요. 근데도 아빠가 싫어했는데 세상에 금지옥엽 외동딸을 무능한 남자한테 보내고 싶겠어? 나는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구만.
남자친구의 가족분들이 월급도 적은데 이걸 일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결혼 생각은 아직 없는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며 데이트하러 갈 때마다 싫어하시고 제 뜻을 존중하시는 엄마와 많이 싸우시기도 하셨어요. 애가 힘든 길로 가려는데 두고 보고 있느냐면서요. 아빠는 두 마음이 다 있어요. 남자가 무능하고 어느 부분 아빠가 보기에 딸을 책임질 만한 남자가 못 되니까 걱정해서 두려워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뺏기는 것 같아서. 응? 그래도 무조건 아빠 말을 거역하지 말고 한번 이 남자랑 정말로 내가 끝까지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만날 거면 아빠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면서 얘는 심심해서 그냥 만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진지하게 만날까 봐 아빠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친척분과 얘기하셔서 소개팅 자리도 마음대로 정하셨어요. 자, 아빠가 이제 무서운 거야. 딸이 가버릴까 봐 그 남자한테 만나서 고생하는 꼴을 보면 아빠는 억장이 무너지니까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남자친구에게 소개 자리 들어왔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안 되지. 헤어지고 싫은데 자꾸만 반대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만나도 제가 만나고 헤어져도 제가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싶어요. 저를 걱정하지 않고 제 인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대가 너무 아버지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살아보신 분이잖아. 그렇죠? 무조건 내 마음이 나는 좋다고 해서 만나고 애깁니까 그대가? 무조건 좋다고 만나고 앞일 생각 안 하고 부모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아빠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본 경험도 있어요. 그대보다 남자를 더 잘 볼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나요? 당장 좋은 마음에만 끌려가지 말고 아빠의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들어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빠 마음을. 그대를 사랑해서 그러잖아. 아빠와 둘이서 호젓하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아빠,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 화내지 말고 그 남자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해봐. 그러면 아빠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무조건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고 달달한 말 듣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빠가 말하는 말을 다 안 듣고 있어. 얘기하지 마. 난 헤어지기 싫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귈 때 사귀더라도 이 남자를 완전히 파악해서 판단해야 되잖아. 내가 판단해야 되죠? 헤어질지 결혼할지. 그러려면 모든 조언을 다 귀담아 듣고 정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사귀다 말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빠는 그대를 걱정합니다. 무조건 아빠 말을 무시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이 남자가 정말로 사랑은 몇 년 안 가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 못 들어보셨습니까?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달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의 걱정도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아빠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서 질투하는 마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가 정 싫으면 그 아이 안 만나. 지금은 젊으니까 네가 그냥 사귀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 그 아이랑 결혼하든 또는 어떤 남자랑 결혼해도 내 우주에서는 아빠가 최고로 멋진 남자야. 무조건 아빠가 최고 좋아. 하지만 아빠랑 결혼할 수 없지? 할 수 없이 다른 남자랑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든든하고 아빠가 지켜줄 거 아니야? 아빠가 그 남자가 나한테 잘 못할 때마다 혼내줄 거지? 그리고 나 보호해줄 거지? 아빠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아빠가 질투가 내려가요. 응? 두 가지예요. 아빠 말을 제발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좋은 그 마음에만 딸려가지 말고. 그래서 그 남자 보는 눈을 좀 키우시고. 두 번째, 아빠가 질투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아빠는 그대가 너무 이쁜 거야. 이 우주에서 공주님이야. 아빠 우주의 공주님. 근데 이 공주님이 그냥 후 날아가려고 해. 딴 남자를 좋아해. 너무 서럽고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죠? 응? 꼭 이해해 주십시오.
왠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헤라님. 아빠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대는 무조건 옳고 아빠는 무조건 틀렸어 이럽니까? 무조건 틀렸으니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대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여세요. 아빠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 이 세상에 아빠만큼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대의 남자친구와 그대의 아빠, 누가 더 그대를 사랑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으면 달콤한 건 남자친구예요. 하지만 누가 그대를 더 사랑해요? 그대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을 어떤 위기 상황이 왔어. 남자친구가 목숨 바쳐 나를 구해줄까요? 아빠가 목숨 바쳐 나를 구해줄까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훨씬 더. 엄청 사랑해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엄청 원해요. 아빠가. 아빠가 단순히 질투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딸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질투도 약간이지만 그대가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그대를 위해서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아빠의 그 마음을 왜 외면하고 버립니까? 응? 아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대화를 하십시오. 아셨죠? 아유, 우리 아빠가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손자리를 잡았대. 그러니까 딸은 더 놀래갖고. 마음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질문했나요? 배지호님, 헤라님 26살이고요. 수행 한번 참가했는데 어떤 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우선 마음을 느껴버려 자원선거 한 번 더 가려고 알바 중인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워요. 하기 싫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무기력해지면서 잘 안 돼요. 목적이 꽉 조여오는데 뭔가 답답한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호님, 살기예요.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알바하는 자기 마음, 열등한 마음, 그 마음도 버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버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불안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야. 여러분 중에 헤라님 나는 맨날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하는 분은 자기 마음을 올라오는 족족 버리는 거. 안 느껴져? 좀 느끼세요. 그대들은 마음의 존재거든요. 육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 나 올라왔구나. 그리고 두려움 느끼고 불안함 올라오면 불안함 느끼고 우울함 올라오면 우울함도 그냥 느끼세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그 마음도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그 마음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전부 수치스럽다 안 느끼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리고 참고 안 느끼는 절대로 이해 안 해주려는 살기가 나를 누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지원님, 자 숙제 있어요. 그대는 연단을 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 버리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버려요. 남의 마음을 버린다고 남이 시키는 걸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헤라님이 그렇게 수행 한 번 왔었으면 얘기하죠? 연단해라. 헤라TV 봐라. 헤라TV는 보시네요. 연단하고 헤라TV 보고 몸치유해라 얘기합니다. 하십니까? 헤라TV 보고 몸치유하고 연단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수행 오시면 됩니다. 주로 뭘 해야 되냐면 연단 많이 하셔야 돼요. 지원님 그 무기력은요. 지금 뇌가 수치로 꽉 차서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계속 수치 주고 버립니다. 연단을 많이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1시간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몸치유. 몸치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몸치유 동영상 보시고 방법이 나와 있죠? 동영상 몸치유에 가는 거 싹 보세요. 입문회원이니까 다 볼 수 있죠? 견성회원 동영상까지. 다 보시고 몸치유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알 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그 마음이 어떤 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도 다 버려버렸으니 그렇죠?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지연님 느긋하게 갖고 수행을 하십시오. 무지개 송문영님, 직장 상사에게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구나를 느끼고 인정하면서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헤라님 덕분이에요. 6달 걸렸네요. 네, 우리 무지개 송문영님, 아까 그렇게 먹방 하시는 그분들
왜 먹어야 됩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냥 대신 먹는데. 우리 송은영 님이 그걸 아시고 아, 나 진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걸 느끼고 인정하면서, 느끼면서 먹는 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자, 송은영님, 또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표현하세요. 직장 상사분한테 가서, 부장님, 사장님, 엄청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부장님한테. 제가 부장님을 엄청 존경하나 봐요. 진짜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 사랑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대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분은 너무 행복해지고요. 화기애애한 아주 행복한 사회생활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한금욱님, 혜라님, 저희 반 학생 중에는 공황장애로 자해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말썽을 여러 가지로 일으키면서도 스스로 피해본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이는요, 자해를 한다는 건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공격하는 아이예요. 특히 어떤 마음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공격하고,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면 공격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난 피해봐. 남이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 아이가 금옥님의 무주에 나타났을까요? 금옥님의 삶에 왔을까요? 내가 아닌 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닌 것은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금옥님,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올라오면 금옥님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리고 수치 줘요. 아유, 니까짓 게 무슨 사랑을 받아. 참죠. 말 안 하잖아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얘들아, 엄마가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인정받고 싶어. 엄마 괜찮은 엄마 맞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수치주잖아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아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건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알려주는 내 마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느끼고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또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하세요.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얘들아, 선생님 잘 가르쳤어? 선생님 인정 좀 해봐. 좋은 선생님 맞지? 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맞지? 선생님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럼, 선생님 잘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어머 고마워.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내 제자들. 나도 너희들이 잘 들어줘서 되게 행복했단다. 사랑해. 표현하세요. 남편에게도 여보, 나 밥 잘했지? 반찬 오늘 맛있었어? 나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잖아. 사랑받고 싶잖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 잘했지? 나 예쁘지? 딸들에게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될 때 그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너 사랑받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봐. 너 인정받고 싶잖아. 너 그 마음 인정 안 하고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너를 막 찌르잖아. 얘, 너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 자기 마음도 인정 못하고. 너 용감하지 못하고 너 비겁해. 자기 마음 인정해야 당당하고 멋지고 용감한 아이지. 선생님처럼 해봐.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해봐. 선생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해봐. 선생님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소통을 해서 이 아이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끄집어낼 수 있고 인정시키려면 그대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고. 아셨죠? 금옥님.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으려면 그대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 자기 마음도 끄집어내지 못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 아이는 미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를 주다 못해 막 자해를 하죠. 그 마음을 올려야 됩니다. 정현재님, 혜라님, 저희 엄마는 옛날부터 발을 비비는 걸 좋아하셨어요. 외삼촌도 이모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발을 비벼서 간지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엄마가 혼자서 책을 볼 때나 쉴 때 혼자라도 발을 비비는 걸 봅니다. 근데 저도 약간 혼자 발을 비비면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습관이 생긴 걸까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엄마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와서 발을 비비면서 그렇게라도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애처로워 이러고 있어. 나 사랑 좀 해줘. 엄마가 발을 비빌 때 연재가 옆에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야. 연재야, 엄마 사랑 좀 해줘. 엄마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 괜찮은 엄마 맞지? 너 엄마 사랑하지? 너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 거지? 엄마 너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데. 우리 연재 엄마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야, 연재야. 가서 그러더니 얘기해줘야 돼. 엄마, 나 엄마 아들로 태어나기 참 잘했어. 나 엄마 엄청 사랑해.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렴? 한번 사랑 줘봐. 엄마 되게 좋아하지. 엄마가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응?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군가 대신 인정해 주면 너무 좋지. 우리 연재가 한번 인정해 주렴. 알았지? 자, 김성애님, 서울 마음 세션 참가했어요. 헤라 엄마. 제가 무의식에서 버림받은 아기가 있는 분한테는 엄마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헤라 엄마 이렇게 불러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뵙게 되니 좋네요. 가끔씩 헤라 엄마라고 불러봅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네, 성희님 부르세요. 엄마 힘들어 이러면 위로받죠, 그쵸? 마음에 엄마가 있으면 참 행복해요. 떨어져 있어도. 최영수님, 312기 명상 다녀온 후 목감기와 몸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세미나에 남편과 친구 한 명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아이고, 남편과 오셨군요. 감동이었습니다. 헤라님, 자우님 감사합니다. 감동이었다니 다행입니다. 장러부님, 헤라님, 이번에 창원 세미나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헤라님만 보면 눈물이 날까요? 장러부님, 그대 속에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아기가 있어요. 헤라님을 보면 엄마로 투사되죠? 이래서는 엄마,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김미희님,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 미희예요. 오, 우리 미희님. 저 지금 중요한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광주에 와 있는데 발표 연습만 하는데도 너무 떨려요. 제 뜻이 전달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질문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와요. 며칠 전부터는 귀가 먹먹하더니 하루 중 3시간 정도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너무 올라온 거죠, 두려움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모레 발표 잘 마치고 헤라님 뵈러 대둔산으로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두려운 아기군요. 자, 미희야. 자, 헤라님을 보렴. 두려운 아가야, 괜찮아.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지? 떨리지? 버림받아도 괜찮아. 어때? 인정하렴? 나 무서워요. 이렇게 인정해봐. 자, 마음으로 느껴봐. 나 무서워요. 헤라님, 저 두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얘기해봐. 자, 헤라님이 얘기한다. 그 아기한테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든든한 엄마가 있다. 너를 지키는 헤라 엄마가 있잖아. 두려워 말아라. 아가야,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무조건 너는 최고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는 엄마가 있단다. 아가야, 힘을 내렴. 무조건 사랑한다. 화이팅! 미희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지연님 쏘셨어요. 헤라님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우리 박지연님 특별 상담했거든요. 제가 특별 상담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인정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 우리 지연이 마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가나다라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꺾고 많이 연습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게요. 그런데 한번 인정받고 나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집착적으로 올라와요. 이 마음도 느낄게요. 헤라님, 제 우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아, 헤라님 우주에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쁜 지연이. 헤라님도 너랑 특별 상담하면서 많이 배웠단다. 그리고 너 가르치면서 행복했어. 아가야, 사랑한다. 하나하나 배워서 아주 훌륭하고 멋진 여자가 되거라. 세상에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가 되거라. 지연이 사랑한다. 자, 이은서님 쏘셨고요. 헤라님, 저 친구예요. 서울 사랑 세션 감사드리러 들어왔는데, 사랑 세션 오셨었던 분이군요. 딸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판 싸워서 질문 드려요. 싸운 후에 둘째 딸이 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소리 지르고 색상 같은 걸 때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걸 지켜보면 제 마음은 그동안 무슨 분노가 얼마나 쌓여있길래 저럴까. 딸이 안타깝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딸에게 저는 뭐라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딸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어야 할까요? 딸이 화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사랑받고 싶고. 가서 등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딸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야? 화 많이 났어? 엄마, 언니랑 싸워서 속상하구나? 누구야? 화 풀어. 화 풀어. 엄마가 너 사랑해. 해주세요. 아이가 언니랑 싸우면서 버림받은 마음 너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냥 가서 이렇게 사랑 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꼭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우리 공경아님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우님, 헤라님, 열정적인 창원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원세미나 함께 해주신 헤라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월 2일 대구 세미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 세미나에 오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6월 2일 대구 세미나도 있어요, 여러분. 대구로 고고싱, 대구 주변에 사시고 헤라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대구 근교에 사시는 많은 분들 대구 세미나 성원해 주십시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라님이 실물이 훨씬 예쁘고요. 자우님도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헤라TV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방송을 걸러서 들어가는 사랑과 직접 무대에서 받는, 직접 가슴으로 전해지는 감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오셔서 사랑 많이 받고 우리 한번 소통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잖아요? 불공평해. 오셔서 그 예쁜 얼굴, 그 멋진 얼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헤라TV에서 왔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최성희님. 헤라님, 한 주 결방했는데 너무 기다려지네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나요? 이렇게 방송으로 뵈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딸은 임신 후에 남자를 소개한다고 데리고 와서 아이를 지을 수 없어 결혼시켰고, 아들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못 갚게 되고 독촉장이 날라오면 그제서야 말을 해서 1억 원 가까이 갚아주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오는 걸까요? 그 아들, 딸이 누굽니까? 성희님이에요. 절대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사고치고 얘기를 하죠. 말을 해서 해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라 사고를 먼저 쳐서 내 뜻대로 하자. 말을 굉장히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지배하려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 책임이나 져. 엄마 아빠는. 그런 애고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반항 안 하고. 성희님이에요. 기억 속에서 성희님이 그랬던 기억들을 전부 찾아보세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그런 아들, 딸이 나올 리가 없어요. 말썽꾸러기 성인이를 찾아보세요. 오지게 말 안 듣고 그냥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속 썩였어. 뭘 아닌 척해요. 안 그러면 이런 아들, 딸이 나와? 그걸 한번 보세요. 악동이고 말썽꾸러기고 절대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다 하는 성인님.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 되면 수행해 오십시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박향진님,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저는 지금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향진님, 너무 버렸어. 그대의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이 아파요. 향진아, 나 아파.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죠. 버림받았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런 말 하죠.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야, 너 수치스럽지? 너 열등하지? 이러면 가슴이 아프죠. 찢어질 듯 아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그래요. 그대의 버림받은 애고 살면서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을 때마다 그 버림받은 애고를 내가 냉정하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의식 속에 향진님한테 버림받은 그 서러운 아이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향진아, 아파. 이러고 있죠. 향진님, 무의식을 열고 그대가 버린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외면한 그대의 버림받은 아이를 만나셔야 돼요. 그 아이가 많이 아파해요.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읽고 소통하고 여러분과 또 놀게요. 자, 20대 여성입니다. 이런 제가 가슴 뛰는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헤라님. 헤라TV를 통해 많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답답한 삶에 빛처럼 교훈과 희망을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소중하고 깊은 감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왠지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아 호감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 딱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남자가 너 안 좋아해? 이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마음을 버려버려요. 좋아하는 걸 들킬까 봐 오히려 냉담한 척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너무 두려워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두려워서 들킬까 봐 아닌 척하고 이 마음을 버리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야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그런데 들킬까 봐 오히려 그 마음을 버리니까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면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대가 좋아하는 줄 모르게 됩니다. 응? 둘째, 이미 편한 친구 저에게 시큰둥한 사람, 사귈 마음 없이 연락만 즐기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먼저 좋아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부정하다가 마음을 참기 어려울 때 표현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차이기도 했습니다.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해요. 왜? 열등이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별로인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또 표현해요. 이상하죠? 응? 먼저 좋아하거나 사귈 마음 없이 연락만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자존감이 낮은 나, 열등한 나예요. 그 열등한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열등한 짓을 하죠. 열등한 나잖아요. 그렇죠? 시큰둥해. 나한테 시큰둥한 사람을 왜 좋아합니까? 응?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연락만 즐기고 나랑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좋아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등한 존재라고. 나를 무시하는 애고죠? 그 열등감을 인정을 안 하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 열등한 마음을 나는 남자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열등한 여자야 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 애구가 이렇게 열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열등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셋째, 연애를 해봤지만 금방 애정이 식습니다. 상대가 사귀자고 하면 설레지는 않아도 호감이 있으니 사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귀고 나면 항상 저는 무심하고 상대는 저에게 집착합니다. 또 5만 가지 이유로 상대에게 실망하게 되면서 금방 애정이 식어 상대를 찾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제가 답답하고 상대에게 상처 줄까 미안해 쉽게 마음을 열기가 더 어렵습니다. 막상 연애를 하려고 하면 그대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상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그대의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가 배신당할까 봐 두렵군요. 그대는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서 빨리 애정이 식고 조금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면 빨리 그냥 그 마음을 버려버려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글에서 너무 무서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무섭지만 상대가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무서워. 애정이 깊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 배신당할까 봐. 응?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줬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해줬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면 그때 올라올 그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배신감과 그 열등감과 죽고 싶은 마음, 그걸 느끼기 싫어. 너무 무서워요. 버림받았을 때.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싫어요. 이런 이유로 가슴 설레는 연애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마음을 안 여니 어떻게 해.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요. 배신당할까 봐. 그러니 어떻게 설레는 연애를 합니까?
연애도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확 던져야 돼. 여러분, 저는요, 연애할 때 정말 그냥 혼신을 다해서 그냥 확 다 줘버려요. 버림받죠. 처절하게 울어. 할 수 없지, 어떻게. 가슴 아픔, 고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또 연애를 했어요. 쓰라린 연애를. 아픔도 사랑이죠. 연애했다가 버림받아서 아파하지 않은 청춘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연애하지 언제 연애합니까? 그거 두려워서 연애를 못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당 보는 거고, 인생의 쓴맛 단맛 버림받은 맛도 봐야지 깊어지는데 고통 안 느끼려고 외면하면 그대들은 성숙한 인간이 안 됩니다. 젊은 청춘들이요, 연애를 하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연애를 하시고, 버림받으면 아파하면서 우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우고 성장하게 돼요. 그 용감하게 그걸 못하면, 도전하지 못하면, 연애도 도전을 못하는 청춘이 어떤 거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연애에서 실패했다가 가슴 아픈 걸 인정할 수 없어서 연애도 못하면 어떤 거에 도전하시겠어요? 도전 못하는 인생은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는 인생은 성장도 하지 않아요. 연애를 해봐야 청춘이죠. 응? 답답한 마음에 현명하신 헤라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생 정보는 원래 저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다가 위에 친오빠가 동생 낳아달라고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 위에 언니가 유산되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일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살지만 자주 싸우십니다. 자,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고 행복하는 거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것만 봤거든, 엄마 아빠가. 어머니와 시큰둥하고 무심한 말투에 제가 이야기하면 리액션도 귀찮아 하시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시고 집에 내려가면 저와 오빠를 어린아이처럼 챙겨주십니다. 아버지는 매일 머리를 빗겨줄 정도로 다정한 분이지만 사업 실패로 집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셨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으로 오빠는 연애해도 괜찮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려 나쁜 남자를 보는 눈이 없으니 직장인이 되어 연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고등학생 때까지 연애를 꿈꾸지 못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많이 변하셔서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는 4살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셔서 저를 외할머니 집에 맡긴 경험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식당을 하셔서 바쁘셨고 어린 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울며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가서 가방 가져오면 데려가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느껴서 배신감을 느껴보세요. 막 울면서 엄마 나 데려가줘 그랬더니 엄마가 안심을 시키느냐고 가방 가져와 이랬어요. 그럼 데려가 줄게. 그 사이에 그냥 차 타고 가버렸어. 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히 믿었는데, 엄마를 믿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는데 완전히 버림받고 배신받은 마음. 상황은 사소한데 여러분, 상황이 사소하다고 해서 마음도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아이 입장이 돼봐. 하늘 같은 엄마가 날 버렸어. 내가 제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엄마가 가방 가져올게 그래서 신나서 가방 갖고 왔는데 엄마가 없어. 이 아이 마음이. 엄마 믿었는데 나를 버렸어? 정말 배신감이 올라와. 너무 무서워. 너무 수치스럽고. 믿었던 엄마가 날 버렸어? 정말 배신감이 올라와. 너무 무서워.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 미워. 엄마 미워. 다시는 안 믿을 거야. 엄마 말 다시는 안 믿어. 엄마 사랑 다시는 안 믿어. 내가 믿나 봐.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 강박증이 생겼네, 애가. 그래서. 응? 다음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지만 이후 저는 결벽증적인 행동을 보이고 강박증이 생겨.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믿지 못해. 어떤 것도 믿지 못해서 강박증이 생기면 결벽증이죠. 그 중에 일종이. 갑자기 때를 쓰지 않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를 왜 안 써요? 때를 쓴다는 건 부모를 그래도 믿는 아이야.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가 나 안 버리지? 엄마 사줘 이런 아이고,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징징거리면 버림받지 못 믿는 아이예요. 부모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사랑을 못 믿는 아이, 두려운 아이,
세상을 못 믿는 아이, 세상이 주는 사랑을 못 믿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대가 남자를 못 믿는군요. 남자의 사랑을 못 믿는 거야. 엄마의 사랑을 못 믿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남자의 사랑을 믿겠어요. 수행하러 오셔서 마음공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 무의식 속에 그 트라우마, 엄마의 사랑을 못 믿는 아이를 만나세요. 의심하고 두렵고 서럽고 강박증이 있는 그 아이를 만나서 엄청 울고 그 두려움 내려놓고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돼야 남자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체념과 포기도 잘해서 도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인이 아니고요. 버림받은 애기예요. 버림받은 애기가 어차피 사랑 못 받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가슴 뛰는 연애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자원성가 수행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건이 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헤라TV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애기 올라올 거예요. 헤라TV 보면 버림받은 애기 올라옵니다. 엄마, 조금 전에 제가 했죠? 그 무의식 속에 엄마 미워! 엄마 사랑 절대 안 믿어. 나 배신당했어 엄마한테 하는 엄마 미워하는 아기. 절대 못 믿는 아기. 버림받아도 너무 달달달 떠는 무서운 아기.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연을 듣다 보면 그대의 그 아기와 똑같은 사연도 앞으로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럴 때 올라옵니다. 많이 듣다 보면 열리고 저절로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대 엄청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식은땀이나 그대의 백회가 열리면서 등짝으로 해서 식은땀이 나면서 수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아이가 나가고 있어요. 인식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몸과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못 느껴도 뭔가 마음이 올라오셨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헤라님께서 이렇게 헤라TV로 빛과 소금 같은 지혜를 나눠주시고 소통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혼자서 몸수행 마음수행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헤라TV 열심히 꾸준히 보시고요. 헤라TV 말고 또 헤라TV에 올리는 마음에게 많이 보세요. 그대 배신한 마음에게 그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배신한 마음에게 많이 보시고 배신감 느끼는 아기의 마음에게 많이 보시고 또 마음 세션 올라가죠? 헤라TV로 마음 세션 많이 보시고 그러다가 몸치유 많이 하시고 대둔산 힐링쉼터에서 몸치유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헤라님 보러 마음 명상 프로그램으로 한번 지리산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베리님 쏘셨습니다. 감사해요. 헤라님 서울 마음 세션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 헤라님이 친구해주겠다는 이은선이었어요. 몰라주셔서 다시 씁니다. 아하! 친구라는 게 우리 은선님이군요. 아, 친구래. 헤라 친구 왔네요. 우리 헤라님 친구 은선님 왔어요. 아이고, 그동안 심심했는데 이제 헤라TV 와서 헤라님과 노니까 좋죠? 신나게 놀고, 그치? 아이고. 우리 그래 은서님 표현 많이 했나요? 남편에게 했어요? 동료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반가워요 은서님. 사랑합니다. 한번 꼭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헤라TV 와서 맨날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 친구예요 하면 이제 알아줄게요. 아까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김정숙님 쏘셨고요. 베리님 안녕하세요, 헤라님. 과거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남자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떠서 이를 그르쳤던 게 생각이 계속 나고요. 그렇게 마음이 올라왔던 것 자체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항감이 느껴져요. 이 분별심이 진짜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라님 지혜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남자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왜 나쁩니까? 이를 좀 그르치면 어때요? 얼마나 이쁜 마음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한번 못 느끼고 남자한테 집착 한번 안 하면 그게 여자입니까?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베리님. 자, 동영상 보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베리야, 너 이뻐, 귀여워. 남자에게 집착하는 베리야, 너 이뻐, 괜찮아, 집착해. 언제 해보겠니? 네가 여자라는 증거인데.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베리도 막 집착하는 베리도 사랑한다. 너를 인정한다.
너는 멋진 아이야. 여자니까 그런 마음 표현할 수 있고 남자도 한번 다녀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너를 인정해. 그런 네가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버리지 말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데. 사랑받고 싶은 베리도 남자에게 집착하는 베리도 사랑한다. 네가 나야. 네가 사랑받고 싶은 헤라님이고 남자에게 집착하는 헤라님이야. 사랑해? 우리 둘 다 여자니까 집착 많이 하렴. 헤라님도 집착한다. 자오님한테 내일 달려간다. 괜찮아요. 베리님 그냥 그 마음 인정해야 되는데. 지선님, 이지선님 쏘셨어요. 헤라님이 이번에 무의식 신청했다가 혼자 버림받은 애고 올라와서 삐진 애기 마음으로 취소하고 대둔탄 쉼터 갔어요. 헤라님 미워해도 저 안 버리실 거죠? 헤라님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헤라님이 너무 바쁘셔서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요. 지선님 내일부터 헤라님 3일 동안 있어요. 오시면 사랑 드릴게요. 왜 버릴까요? 저 내일부터 대둔산 힐링쉼터 갑니다. 3일 동안. 저랑 온천욕 하고 싶은 분. 여기 붙어라. 애기님들, 심심한 애기님들, 무료한 애기님들, 그리고 헤라님하고 좌담회 하고 싶은 분들. 온천욕해서 헤라님 짠! 수영복 입고 싶은 거, 입은 거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고민 얘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세요. 오셔서 저랑 놀아봅시다. 지선아, 사랑해줄게. 널 왜 버려? 삐지지 말아라. 응? 자, 질문 마틸다님.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7월에 317기 초참자 수행 갑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아래에 출혈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팬티에 약간 묻을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갱년기 증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 2층에 젊은 부부와 아이가 새로 이사와 소음이 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했는데 듣질 않네요. 이해받지 못하고 수치당한다고 느껴요. 얘기를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수치당한다고 존재의 수치가 떴어요. 존재의 수치가. 그 마음 인정해 보세요. 수치를 충분히 느껴서 수치당했네? 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너무 서러워. 버림받았어. 수치스러워. 무시당했어. 이 마음을 인지하시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응? 괜찮습니다. 병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7월에 오신다니 반갑네요. 오셔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헤라님 마틸다입니다. 헤라TV에서 봤던 마틸다예요. 이렇게 꼭 아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내려보세요. 그 위에 글 조금 네네. 자 최승복님 헤라님 멋진 남자 최승복입니다. 어머 우리 승복님 멋진 남자. 사랑 세션 이후 제 얼굴 표정이 바뀌어분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대 때문에. 웃을 때 이쁘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또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그대가 헤라님입니다. 헤라님이 세상에 사랑 전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 똑같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멋진 남자 최승복님, 그대를 멋진 남자로 인정하고요. 그대의 스승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대 너무 사랑합니다. 이뻐요. I love you. 우리 승복님 마음 세션 영상은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거는요. 헤라TV에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과 소통하고 다음 여러분과 놀아드릴게요. 40대 여성분이에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네요. 남편이 저보고 바람 피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제가 첫 결혼을 20살에 했어요. 근데 큰아이 6, 7살 때 이혼을 하고 7년 만에 지금 남편하고 재혼해서 지금 3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아이 낳고 1년 후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남편은 회사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쌍둥이 낳고 얼마 안 있어 제가 생활이 어려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거기서도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개인 택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새벽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금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사주는데 이상해서 왜 갑자기 이런 걸 사주냐고 하니 어떤 분이 부인에게 사주라고 해서 사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고맙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 피우는 보상이더라고요. 아하, 이분의 말은 이겁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버림받았죠, 여자로. 사랑 못 받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버림받은 거죠. 마음에서 버림받은 거죠. 여자로 사랑 못 받으면 버림받은 거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 받으면 버림받은 거니까요. 이렇게 버림받는 얘기군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땐 그 여자분과 헤어진 뒤의 일이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보고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운답니다. 아, 본인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2달 동안 생활비를 안 주고 있고요. 구타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더러운 년이라면서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결판 내줄게 하면서 큰소리치네요. 저는 일남 능력진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엄마께서 아들을 바라셨다네요. 태어나면서 아들을 바라고 여자라서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니 여자라고 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버린 딸. 그러니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의 숙명을 타고 나서 결혼해서도 남편한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여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버림받은 여자를 안 보고 있어요. 그대가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버리니까 현실에서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 내가 버림받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은 나. 아버지한테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태어나서 버림받은 내 마음을 내가 버리니까 현실에서 자꾸만 버림받은 상황이 창조되고 있는 거죠. 큰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고 엄마는 우리 말을 잘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먼저더군요. 어렸을 적에 엄마께서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실 때 오빠만 데리고 가셨던 게 생각납니다. 아이고, 너무 버림받아서요. 이분은요. 배신감이 있어요. 그 배신감을 전혀 모르는군요. 아빠한테도 버림받아서 배신감이 있어요. 왜? 왜 배신감을 느낄까요?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가 나 아들이고 딸이고 당신들의 자식이니까 사랑해주겠지? 딱 이렇게. 근데 사랑을 안 해줘. 버려요. 이때 버림받은 서러운 아기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내가 엄마 아빠 딸인데 날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버려? 정말 배신감 느껴. 나도 엄마 아빠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나 절대 이해 안 해줘. 이런 버림받은 여자애고의 배신감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근데 그대는 그 마음을 절대 안 봐. 그 배신감을 절대 안 느껴줘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은 지금 어때요? 남편한테 배신감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도요. 아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딴 분 같으면 정말 이 나쁜 남자가 나 모르게 지가 바람 피워놓고 적반하장의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라님 배신감을 느껴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아니 지가 바람 피고 와서 때리는데 바람 피우고 있대요. 뭐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대 배신감을 느끼세요. 그대 무의식 속에 배신감을 느끼는 아이를 인정을 안 해줘요. 안 느껴 그 배신감을. 그리고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마냥 괜찮아 이러니 그 배신감 느끼는 아이가 너 배신감 좀 느껴봐. 나 좀 인정해. 나 좀 인정해. 왜 너 그렇게 착한 척은 하고 있어. 나 좀 인정해 하면서 계속 배신감 느낄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래도 계속 버려요. 그러면 그대 끝간데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웁니까? 조금 서운하다 이건 모르지만 배신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갈 때 오빠만 데리고 나가. 나도 자식인데 버림받았죠 나.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는 막 그 배신감 느끼는 아이가 이러고 있어. 자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에요. 나 배신감 느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날 버리고 그리고 너도 날 버려? 응? 어떻게 여자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너한테 내가 어떻게 했어. 우유배달까지 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애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네가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서럽다고. 너무 비참하다고. 너무 열등하다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가 된다고. 너에게 버림받아서 너무 서러워. 정말 배신감을 느껴.
죽이고 싶도록 네가 밉다고. 네가 미워. 배신감을 느낀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이렇게 느껴주셔야 되잖아요. 좀 느껴봐. 그대 지금 올라옵니다. 아우, 식은땀으로 수치 때문에. 배신감 느끼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왜? 이렇게 배신당한 내가 적반하장으로 버림받아도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죠. 너무 비참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 배신당한 나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 배신감 느끼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계속 배신당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남편한테. 응? 인정해요. 인정하는 건 뭐예요? 느껴. 배신감을. 자,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막 축축해. 느끼는데 충분히 느껴야 돼요. 지금 뭐 이게 빙산의 일각이야. 그대의 배신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에너지가. 지리산에 마음 공부도 할 겸 헤라님도 볼 겸 오세요. 무의식 속에 그대의 배신감 느끼는 그 아기는요. 아유 불쌍해라. 너무너무 커요. 버림받아서 너무 서러워요. 비참해요. 혼자 느낄 지경이 아닙니다. 응?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에휴, 안 그러면 계속 배신감 느낄 일이 생겨요. 남자에게 특히. 아셨죠? 자, 또 조금 여러분과 소통할까요? 박푸른별님, 아이고 예뻐라 이름도. 자, 쏘셨고요. 헤라님 연단하면서 보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 이럴까요? 그대도 배신감이군요. 어떡합니까? 우리 박푸른별님, 엄마 아빠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이런 배신감이에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버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많이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죠. 별로 사랑 안 하면 배신감 안 느껴요. 우리 푸른별님이 엄마 아빠 엄청 사랑했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해주니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최 교사님 쏘셨습니다. 오늘 버림받은 마음 많이 올라왔는데 헤라님 얼굴 보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규선아, 그냥 느끼고 인정해보렴. 나 버림받았어. 자 해봐. 나 버림받았어요. 나 버림받았어. 그 버림받은 규선이 마음 그냥 느껴줘봐. 인정하고. 나 버림받았어. 뭐 어때? 괜찮아. 내일은 또 사랑받겠지. 오늘은 버림받았지만 규선아, 오늘은 버림받은 규선아, 내일은 사랑받을 수 있어. 버림받은 규선아, 버림받아서 서러웠지? 버림받아서 두려웠지? 수치스러웠지? 버림받은 규선아, 그래도 네가 나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죠. 남혜영님, 존경하는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창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감동되고 소중한 순간이었고 같이 뵙고 모두들 얼굴이 환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구 세미나도 가서 대구까지도 가신다고. 아이고 오십시오. 그럼 반갑죠 저야. 자오님과 헤라님의 사랑 듬뿍 받고 오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내일은 남편 신종명 씨의 생일입니다. 헤라님께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종명님 내일 생일이에요. 기뻐진 날. 잘 태어나셨어요. 종명님. 헤라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 주셔서 헤라님한테 와주시고 저랑 인연돼 주셔서 함께 이 소중한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잘 태어나셨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있게 돼서. 태어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멋진 삶 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종명님에게 내일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든 우주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명님 사랑해요. 자, 세일러문님, 헤라님 남자의 깨달음과 여자의 깨달음은 조금 다른 모습인가요? 뭔가 자오님 느낌과 헤라님의 느낌이 달라서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깨닫고 나서 쓰임새도 차이가 있고요. 자기의 원형에 따라 꼭 남자 여자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습이. 부처님과 예수님 다르겠죠? 그렇죠? 마하리 씨와 그렇죠? 라즈니 씨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많죠. 깨달은 분들이 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만의 깨달음의 길을 걸어요. 자기가 깨달은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오님이 가신 길과 제가 가신 길은 조금 달라요. 자오님이 가신 길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오님이 사신 인생 역전이 참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오님이 지금 이제 연세도 드셨고 보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오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덕분에 또 제가 태어났고 저의 또 깨달음은 조금 더 깊어져서 그렇죠? 좀 더 자세하고 여러분에게 좀 또 알려주고 저의 삶이 또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빛깔이 조금 다르고 쓰는 툴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헤라님의 제자님들은 또 다르죠. 우리 세일러문님도 깨닫게 되면 조금 더 빛깔이 다르겠죠?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빛깔이 달라도 사랑은 사랑이죠? 자오님과 저는 헤라님은 무지무지 여러분의 사랑해요. 우리 제자님들 다 사랑하고 우리 헤라TV 가족분들 다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사랑은 하나니까요. 빛깔은 달라도 표현은 다 다르게 해도 사랑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다르지만 같은 게 깨달음이에요. 자, 최예영님 쏘셨습니다. 헤라님 오늘 제 여동생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어머 이쁘겠다. 축하드려요. 조카 쑥쑥이가 쑥쑥입니까? 세상에 나온 거 축복해 주세요. 쑥쑥아 세상에 잘 왔어. 아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앞으로 살기 힘들어서 어떡하는 우리 쑥쑥아 그래도 축복 많이 받아라. 세상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도 넘친단다. 많은 분들이 너에게 사랑 주기를 축복한다. 얘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멋진 여자로 살아라. 축복한다 쑥쑥아. 저희 가족에게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헤라 엄마, 헤라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헤라님. 예영아 헤라님도 엄청 사랑해. I love you. 최민영이 우리 민영이가 쐈네요. 헤라님 주말에 창원 세미나로 바쁘셨을 텐데 청년회 워크숍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청년들을 위해 해주셨던 성공과 도전에 관련한 멋진 강의 들으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행복하다. 쿵쿵 뛰었다니. 헤라님의 열정적인 명강의를 들을 수 있었음에 감동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민영아, 헤라님도 우리 청년회 젊은 피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단다. 우리 자우성과 청년 모임 화이팅! 젊은 피여 끌어넘쳐서 국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위해 멋지게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운성과 청년 모임 사랑해요. I love you. 도전하십시오. 젊은 청춘들이요. 자, 밑에 또 민영에 또 썼네. 헤라님을 만나 마음 공부를 하게 돼서 앞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멋진 제자가 될게요. 헤라님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헤라님도 우리 민영이랑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단다. 항상 제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헤라님 사랑해요. 아이고 어쩜 우리 민영이 이렇게 말도 귀엽게 하니. 우리 민영이도 공주 같은 민영이도 헤라님 제자라서 행복하단다. 사랑해.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해줄래다가 못한 마지막 질문을 오늘 드디어 두 줄을 건너뛰고 합니다. 참 이분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합니다.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30대 여성입니다. 포르노 중독으로부터의 무의식 치유. 안녕하세요 헤라님. 얼마 전 우연히 헤라님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으며 감동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타지의 부모님과 떨어져 언니와 함께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언니가 한 집에 살던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지만 문제가 더 크게 되거나 언니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것만 같아 애써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타지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독한 외로움과 애정결핍에 빠져 지냈고 고등학교 때 접한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약 10년 동안 외롭거나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면 포르노를 통한 자유행위를 했습니다. 외로움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언니가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면서 동시에 사랑받고 있는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포르노 비디오를 보게 된 거고 성적인 그런 자위행위를 하면서 중독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저 이무식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그냥 그래 네가 외로워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치스럽고 이런 자기를 막 수치줬던 거예요. 얘 너는 아주 수치스러운 여자야. 어쩌면 그렇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니? 너는 정말 수치스럽고 열등한 여자야 하면서 자기를 수치줬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큰 여자가 포르노 비디오 볼 수도 있죠. 자유행위 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 자기를 허용하고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면서 수치 주면서 너는 나빠 이랬던 거예요. 그런 나를 버렸던 거야. 얼마나 외로웠으면 객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위로받아서 살아남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나를 막 공격하면서 너는 왜 그런 비디오를 봐? 봐도 괜찮아. 아가야. 외로운 아가야. 객지에서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외롭고 지독한 외로움에 너무너무 버림받아서 무서운 아가야. 그렇게라도 해서 포르노 비디오라도 봐서 네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아가야. 괜찮아. 너는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자유행위도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네가 네 몸을 만지는데 왜 수치스럽고 왜 그게 나쁜 것이니? 너를 용서하렴? 아가야. 네가 어떤 짓을 했던 용서해.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가지나 외롭고 서럽고 힘든 너를 구박해서 미안해. 자유행위 했다고. 포르노 비디오를 봤다고? 미안해. 괜찮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네 탓이 아니야. 그 모질고 힘든 세월을 견뎌줘서 고마워.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그렇게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자유행위 했어도 포르노 비디오를 봤어도 그렇게 했어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지. 괜찮다 얘야. 네 탓이 아니야. 포르노 비디오를 본 네가 자유행위를 한 네가 헤라님이야. 헤라님이야. 네가 나야.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구박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어떻습니까? 일어난 행위가 저에게 해롭기만 하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왜인지 끊을 수가 없다고 어떤 계기로 3년 전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냥 허용하면 중독도 안 됐을 것이고 자꾸 못하게 하니까 중독된 거예요. 나쁘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인정해. 좀 포르노 비디오 본다는데 올라오니까 중독이 돼서 자꾸 그 마음으로 봤던 거예요. 중독은 왜 됩니까? 거부하니까 중독돼요. 그냥 허용하고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재미없어지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중독도 안 됩니다. 근데 그대가 막 보면서 이건 나쁘지 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수치 주니까 자꾸 올라와서 이상하게 자꾸 봤을 거예요. 왜 구박하고 수치 줬습니까? 끊고 나서도 그건 나쁘다고 아직도 생각하잖아요. 왜 나쁩니까? 응? 그걸로 인해서 그 힘든 세월을 버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포르노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저희 20대를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웠어도 그게 그대의 삶이고 수치스러웠어도 그렇게 그대는 살아남았어요. 외로움을 극복했고 그 포르노 비디오가 그대의 지독했던 삶의 한 고통을 그래도 견디게 해줬잖아요. 왜 미워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허용하세요. 인정하세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이중적인 저의 모습이 싫어 저 자신을 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헤라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포르노 비디오에 중독됐던 그대도 자유행했던 그대도 사랑합니다.
그대가 나예요. 괜찮아요. 아무리 포르노 비디오를 봤어도 자유행위를 했어도 그대는 그대일 뿐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는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수치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열등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대는 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응? 그렇게 저 자신을 버리고 부정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밀려올 때 더 마음이 아픕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그대의 모습도 그대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런 수치스러운 그대도 인정할 때 그대의 의식은 확장이 되고 그대는 더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수치스러운 자기도 인정하고 존경스러운 자기도 인정하고 더러운 자기도 인정하고 깨끗한 자기도 인정하고 우월한 자기도 인정하고 수치스러운 자기도 열등한 자기도 인정할 때 완전한 나가 돼요. 그대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 자신일 뿐이고 완전함일 뿐인데 시시비비하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저는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그리워서 그랬던 건데 그런 나를 왜 그렇게 구박하나요? 사랑이 그리웠던 아가야. 괜찮아. 어떤 짓을 했어도 괜찮아.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어디 있습니까? 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남의 걸 훔쳤습니까? 남을 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의 애정 욕구를 채웠던 것 같아 제 자신에 대한 수치가 올라옵니다. 저는 제 무의식이 스스로를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무남이녀 중 막내로 엄마는 제가 1살 때 셋째를 임신했는데 도저히 셋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첫째 출산 후 건강이 악화, 우울증, 생업, 일로 인한 아빠의 부재 등으로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 못 받은 애정결핍이 이때 생겼네요. 저도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세요. 저는 생후 18일에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이런 방법을 쓰죠. 사랑받고 싶은데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움. 이렇게 포르노 비디오도 봤다가 심장에 문제도 일으켰다가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 나가 살기 전까지 복통, 신장염, 뇌수막염, 잦은 감기 치레 등으로 아팠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니까 그 애고가 병을 만들어서 사랑받고 싶어 했던 거죠.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1학년이 될 때까지 일 때문에 타지에 사셨고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이어서 주일 성서와 가정 예배 등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나마 가족 시간을 가졌고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타지에 살다가 부모님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많이 싸웠습니다. 약 5년간 부모님과 살지 않다가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서 부모님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아빠는 특히 강경대응으로 저를 윽박지르고 경제권을 박탈하는 등의 체벌로 저를 다스리려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수치를 준 아빠가 너무 무섭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의 아빠는요. 똑같은 애요 그대랑. 그대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대신에 그렇죠? 자유행위를 하고 그리고 막 아파. 심장병도 만들고 뭐도 아프고 막 아파. 이래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대의 아빠는요. 그대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딸한테 얘야 아빠가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 줄 거야. 내가 돈 주지. 인정해. 그리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아빠야 인정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대의 아빠도 좀 인정해 보세요. 아빠가 생전 모르는 다른 여자애한테 가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할까요? 그대가 딸이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지배하는 애고를 좀 쓴 거야. 내 말을 들어 나는 아빠다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사랑받고 싶은 아빠 마음을 그렇게 쓴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무의식 속에 그대가 버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만나야 돼요. 만날 때 그때 아빠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같이 만나죠. 우리 아빠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이상하게 사랑받고 싶어 했구나,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냥 가슴이 알게 됩니다. 머리로 할 수 없죠. 꼭 지리산으로 오세요.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 안에 그대가 버린,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데 수치스러워서 버린, 그대가 버림받은 자신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버림받은 에고가 아빠예요, 엄마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만나게 되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대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좋았던 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축하할 만한 공지사항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월 2일 대경 세미나, 대구 세미나 공지 어디에서 하는지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건일님 쏘셨네요. 창원 세미나 너무 좋았습니다. 스승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헤라님. 우리 건일님 오셨군요. 자, 좋으셨다니 행복합니다. 임미자님 쏘셨어요. 헤라님, 저와 10여 년을 같이 일했던 동료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변의 동료들이 그만둘 때마다 그 일을 떠맡게 됩니다. 저의 어떤 관념이 이런 상황을 창조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늘 용기 주신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313기 수행 신청했습니다. 사랑해요. 미자님, 그대 무의식 속에 이런 애고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으려면 책임져야 돼. 내가 다 책임지고 힘들어도 내가 다 해야지. 아니면 버림받아. 이런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힘들어하고 안 하는 일은 내가 다 맡아야 돼. 다 책임지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하면서 사랑받는 애기가 있어요. 313기에 오신다니, 오셔서 그 책임져야만 사랑받는다고 애쓰고 고단하게 살았던 그대 자신을 만나보세요. 아가야, 책임지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 그렇게 애쓰고 일을 다 떠맡아서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단다. 고단하고 힘든 아가야, 쉬어도 돼. 안 해도 돼. 땡강 피워도 돼.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서러웠니? 책임지고 살고 애쓰고 살고 희생하며 사느라고 우리 애기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살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아가야, 편히 살아. 자, 헤라님, 저 나연이고요.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다음 주에 행스 가니까 그때 봬요. 자, 우리 나연이 생일 축하한다. Congratulation. 여러분, 나연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자, 박연희님 쏘셨습니다. 이제서야 들어왔네요. 연희님, 끝났어. 조금 이따 안녕 할 거야. 항상 자우님, 헤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연희님, 사랑해요.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앞에 부분은 제 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진 제 방으로. 베리님, 헤라님, 슈퍼챗 오늘 처음 쏴봤는데 되게 떨렸어요. 이거 뭐라고? 슈퍼챗 보면서도 마음을 봤어요. 약간 내가 밝혀지는 느낌이랄까? 망설이다. 결국 했네요. 화이팅! 마음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신순양님, 대구 아트센터 달에서 한답니다. 대구 아트센터 달에서 1시부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세미나죠? 많이 많이 오세요. 6월 2일 대구 경북에서 1시부터 대구 아트센터 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십시오. 이만영님 쏘셨고요. 헤라님, 자우님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안 올라오네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봐요. 내가 많이 버린 거죠? 만영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버린 거야. 그래서 안 올라오는 거야.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 그 아이가 울고 있어. 만영님 무의식, 나 사랑하는 마음인데 만영아 너 왜 나 버려? 이러고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야 돼요. 무의식 속에 그 아이. 헤라TV 열심히 보시고 몸 치유하시고 그리고 헤라의 마음에게 마음 세션 많이 보시다가 마음 공부하러 오십시오. 참가하시면 명상 프로그램에서
그대 사랑하는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귀여운 아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뭐 55분. 5분 남았네요. 그래도 5분. 규리님, 혜란이 며칠째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신랑이 술이 약해서 맥주 3-4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도에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술자리를 피했었는데 요즘 술을 너무 잘 마셔서 저희 부부 둘 다 너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소주 2병도 끄떡없어요. 혹시 제 수치심 청산이 신랑에게도 영향을 준 걸까요? 오케이. 영향을 줬죠. 부부는 공명해요. 자, 여러분, 가족은 공명하죠. 부인이 수치심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 남편은 옆에서 공명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같이 나갑니다. 부모가 있다면 부모도 같이 나가요. 그래서 신랑도 그 수치 에너지가 아이고 우리 그냥 마눌님 덕분에 그냥 마눌님을 잘 둬서 그냥 공짜로 청산이 돼서 간이 튼튼해졌어요. 수치 에너지는 간에 고이죠. 술이 약한 분들은 간에서 수치 파동이 심해서 이 해독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해독이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남편의 간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수치 청산이 많이 돼서. 아이고 우리 규리님 아주 남편한테 아주 그냥 건강을 위해서 부인으로서 아주 할 도리를 잘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경모가 썼네요. 우리 경모. 혜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혜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표현 못했었는데 이런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사랑 주신 혜라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모야, 네 마음이 확 느껴진다. 우리 경모 진짜 혜라님 엄청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혜라님도 너 엄청 사랑해. 아 어떡하니? 응? 얼른 공부되어서 혜라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경모야, 너 지금도 혜라님 도와주고 있잖아. 혜라님 행복하게 해주네. 혜라님을 행복해서 울리게 해준 우리 경모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지금도 너는 혜라님한테 엄청 힘이 되는 예쁜 제자야. 사랑한다 아가야. 자, 우리 밑에 태호. 태호가 썼네요. 2주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이렇게 혜라님과 소통할 수 있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하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태호야, 혜라님도 사랑해. 자, 새싹 심리한. 리안이구나. 우리 이쁜 리안이. 어찌 안 보인다 했다 너. 혜라님 저 리안이에요. 혜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세미나도 다른 일정 겹쳐서 못 가고. 조만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우리 이쁜 리안이. 혜라님 너 보고 싶다. 에이고 깜찍한 것. 세미나 오지 그랬어. 그럼 혜라님이 한번 안아줬을 텐데. 리안아 잘 있지? 우리 리안이. 혜라님이 너 엄청 사랑해. 보고 싶어. 리안아 다음에 또 보자. 혜라TV 와서 너는 혜라님 볼 수나 있지. 혜라님은 네 얼굴도 못 보지? 에휴 참. 사랑해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로 못할 만큼 사랑해요. 아유 우리 사랑해님 혜라님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 저도 엄청 사랑합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른 축하받을 거. 우리 장지연님. 혜라님 사랑해요. 무의식 프로그램 오기 다녀왔어요.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단연코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지연아 사랑받고 싶은 네 마음 자꾸 인정하렴. 거울을 보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정해야 돼. 버림받았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 너 버림받은 마음도 느껴야 된단다. 너 그거 지금 안 느끼고 있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느끼면 안 돼. 나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 마음도 느껴주렴. 2가지 번갈아서. 알았지? 자,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혜란이 가야 될 때가 됐네. 자, 다음 주는 또 여러분 자유 주제죠? 그렇죠? 우리 도우미님들. 자, 다음 주 자유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 한 개를 두니까 이렇게 잘 안 보내네. 마음껏 어떤 주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혜라TV를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혜라TV는 사랑입니다. 혜라TV 보면서
가슴이 열리고 무의식이 열려서 어떤 애고든 인지가 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헤라TV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헤라TV의 사랑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사랑받고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